네,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코스피가 이 소폭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0.1%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재 201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12 가리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0.1%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오르고 있네요. 오늘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함께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원 20전 정도 오르면서 1154만 80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인데요. 건설업종이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11.3% 급등을 하고 있고요. 대림산업 3.4%, 풍림산업이 2.3%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2%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1.3%, 그리고 신일건업과 계룡건설 역시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코스피 지수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증권업종 쪽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유진투자증권이 1.4%, 골든브릿지증권이 1.2% 오르고 있고요. 도영종금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0.8%, LG 이노텍이 0.3%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LG 이노텍이 1,000억 원 넘는 규모의 LED 관련 설비 투자에 집중 나서겠다라고 소식을 밝혔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오늘 0.3%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0.3% 내리고 있고요. LG전자 0.4%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 0.4%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한통운이 4.5% 급등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1.4% 오르고 있습니다. 국보 그리고 봉신이 나란히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한솔 CSN 0.4%, 대한항공도 0.4%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종인데요. 보험업종에서는 현재 현대해상이 1.2% 하락하고 있고요. 동양생명이 0.8%, 동부화재도 0.6%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종에서는 부산은행만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업종에서는 포스코가 0.6% 내리고 있는 반면에 현대제철은 1.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로 현재 등락률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현재 오르고 있는데, 이 오름폭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 어제 하락에 비해서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서 또 출근길이 다소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모처럼 말해 서울 지역에 아침부터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눈이 좀 그친 상태인데요. 예,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이 겨울의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내일부터 이어지는 주말 연휴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장 마무리 잘 해야겠죠? 네. 자, 금요일 날 어떤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한 이후에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강보합세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약보합세로 같이 전환되면서 그런 국내 증시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더군다나 오늘은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이라는 요일적 특성마저 안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은 매도하겠다는 이런 심리가 강한 날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오늘 고점에서 매도를 고려하시고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재매수해서 적어도 지금은 한 8, 90%는 주식 편입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현재 시간 매도와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환율도 오늘 한 0.7원, 70전 정도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1150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2년 내 최고치를 갱신하는 가파른 상승 탄력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남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금융 위기감, 특히 신용평가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은 주가에 선반영됐고, 그런 악재보다는 오히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추가 상승의 기대감이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매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여전히 마인드는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 이후 2000포인트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하등의, 그렇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지금은 2000포인트가 견고하게 지지되고 있다는 점 또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살짝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으로부터 가도록 하죠. 자, 오늘 새벽 끝난 다우존스 공업지수 이미 이제 여러분은 외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차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는 점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미국 시장도 가파른 상승 탄력들을 12월 초에 보이다가 자, 지난 금주 초까지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스닥 시장도 이미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 더 강한 모습이죠. 지난 1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 횡보하고 있는데, 횡보하다가 다시 오늘 새벽 끝난 나스닥 시장도 다우존스 공업지수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스닥 시장도 오히려 지금은 연속 상승 많이 왔지 않느냐는 인식보다는 더 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 시장이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시장 한번 보죠. 일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일본 시장도 일주일째 횡보하는 국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동안 지난 11월 초부터 2달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조정치고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받는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장초반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은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의 약세가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미 주초에 중국 시장도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 탈출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눌림목은 최대의 매물벽대를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쌍바닥을 찍어주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라인이 워낙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매수의 유입도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증시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고요. 자, 유럽 증시 한번 봐야겠죠. 유럽 증시 한번 보죠. 과연 유럽 증시가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감 해소가 아직 더딜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으로 인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독일 증시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입니다.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자, 좀 유럽 증시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영국 증시도 한번 보죠. 영국 증시도 오히려 12월 달 들어서 지난 11월 달의 조정을 모두 만회하는 V자형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주가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은 크게 하락하는 급락을 보였다가 급등을 줬다가 완만하게 돌아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영국 증시의 경우 도 직전 고점 진입을 앞두고서 완만하게 기간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간 조정 이후에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럽을 포함한 미국, 동남아 증시 또한 상승 기조 전선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아직까지 고점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난달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증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대망의 2000포인트가 돌파한 것은 지난 2007년도 11월 이후 37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대다수의 종목군들,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순차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직도 1800선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수가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이 설사 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조선이나 화학이나 반도체나 은행이나 이런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설사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이 받쳐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가 아직 꺾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도 아직은 고점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제가 주초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가 고점일 것이다, 이거 맞힐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분석만 하고 짐작할 뿐이죠. 그래서 단순히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가 고점이니까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의 흐름대로 나는 꺾임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아주 이 장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석 투자의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시증시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2000포인트 돌파한 이후 장중 어제도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아침 시가 갭상승 이후에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설사 오늘 소폭 하락으로 마감한다 하더라도 어제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마감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여기서 받는 조정 또한 이저점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제 2000포인트 돌파했기 때문에 200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이고, 그 다음 지지선 라인은 1970포인트 라인에 워낙 또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1970에서 2000포인트 라인에 워낙 강력한 지지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와중에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매매 동향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국내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하는 거죠. 자, 코스피 시장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KB금융을 460억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키움증권, LG화학, 신한지주, NHN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전일장에서의 동향만 살펴보면 매수 규모는 조금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한때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이죠. 오늘 금요일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숨고르기를 했지만 매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중에서 금융주가 3개가 랭크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그동안 매수하지 않았던 NHN, 그렇죠? 포털업체죠. 이 NHN도 187억 원 매수함으로써 매수 상계 랭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딱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삼성화재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다음에 NC소프트, GS건설, 현대건설, 금호석유, 화학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적었다고 판단되는 금융주에 대한 매수 러브콜을 지속하고 있고, 또 건설주로도 폭넓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제는 다소 매수 규모적인 측면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태광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태광을 필두로 해서 서울반도체, 한일단정, 인터플렉스, 셀트리온을 매수했고요. 그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종목을 보면 크게 변화된 패턴은 없습니다. 역시 실적 호전주나 펀더멘탈이 좋은 재무구주,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에이테크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AP시스템, 해덕, 파워웨이, 오미디어홀딩스, 다음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실적 호전주, 그리고 그룹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군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동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종목군들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도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금융주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다. 왜? 네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러브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동시에 9시에 샀다가 9시 10분에도 팔 수가 있고,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도 팔 수가 있고, 오늘 샀다 내일 팔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덩치가 워낙 큽니다. 상장되어 있는 1600 종목을 다 살 수 없죠,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스켓을 구성한 가운데, 바스켓이라는 것은 풀을 구성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50종목에서 한 150종목 내외의 종목을 세팅시켜놓고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 중에서도 몇 개의 종목을 선별해서 업종별로 테마별로 선별해서 그 종목을 집중으로 삽니다.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도 산다고 하는데 보통 그것은 너무 길고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매집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동향은 변동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으로 볼 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네. 자, 오늘도 금융주에서 하나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사 테마주 중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 이렇게 두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네. 먼저 금융주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첫 번째는 자, 제가 KB금융을 많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KB금융도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KB금융보다는 증권주의 대표주자 대우증권을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대우증권은 주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국내 선도 금융투자회사죠. 예. 상승장에서 가장 수혜 업종을 꼽으라. 증권 업종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우증권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국내 증권사들의 체질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에 의해서 수수료 수입에서 절대 수익을 유지하는 증권사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수료 수입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체질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들도 근본적으로 투자 금융회사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내년장에서도 주도주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우증권 제가 25,000원 전환 시점 매수 가격대에 하나 말씀드렸죠. 오늘도 말씀드렸던 이유는 25,000원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방송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순간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네요. 네네. 현재 26,200원 플러스 800원인데요. 26,000원대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25,000원대. 아침 시초가는 25,600원을 시작했는데 25,000원대에서 한번 비중을 더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추천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은 수익이나 따요. 이익 실현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번 목표 가격대를 한번 선정해 드려볼까요? 대우증권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매수 관심종만 얘기하고 매도는 언제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대가 1차 매도 가격대죠. 27,000원 이상입니다. 1차로 본다 하더라도. 네. 근데 장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고점대 한번 쭉 한번 이 밑으로 선을 한번 보면 주가 고점대에서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매도한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고점의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는 거래량이죠. 그러면 결국 27,000원대 이상에서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26,000원대의 물량만 25,500원에서 26,500원 요 라인의 물량만 소화해 준다면 오히려 직전 고점 돌파의 가능성도 있는. 그래서 저는 1차 목표 가격대를 지난 고점이 지난 10월 15일 날 27,400원이거든요. 그 이상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 첫 번째 종목 대우증권 한번 선정해 언급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매수 관심 종목으로는 개별주에서 한번 선정했는데 오미디어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CJ그룹 계열사입니다. 자, 이달 초에 CJ그룹에서 자회사 6개를 통합해서 종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든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CJ그룹 6개 회사, 상장되어 있는 건 4개입니다. CJ 엔터테인먼트와 CJ 미디어는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CJ 인터넷, 그리고 오미디어 홀딩스, 온미디어, 엠넷미디어를 합병을 해서 가칭 CJENM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는 아시아 최대의 콘텐츠 업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심리적인 그리고 시너지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 후 충분한 제가 오타했네요. 기관과 가격의 조정 마무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옆으로 횡보했다 이거.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다 하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매수 가격대를 35,000원대로 보는데 이 종목도 35,000원 전환 시점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한번 가격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미디어 홀딩스라는 것은 CJ그룹 관련주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전혀 이상이 없죠. 그리고 한번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실 대로 지난 10월 중순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10월 15일 날.
상장했던 고점이 68,700원입니다. 상장하자마자 그동안 벤처 투자한 사람들이 차익실현 매도 물량에서 다이렉트로 3만 원 이하 건대 27,000원대까지 수직 하락했죠. 한 달 만에. 그리고 한 달 동안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예, 주가가 바닥 찍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거래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부담이 없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6,000원, 죄송합니다. 36,000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35,000원 전환 시점에서 말씀드렸는데 36,000원을 전환 시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화면에 말씀 제시해드렸던 35,000원대보다 한 1,000원 정도 높여서 36,000원을 전환 시점에서 한번 온미디어 홀딩스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대우증권 그리고 오미디어 홀딩스 이렇게 살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A 시장이 상당히 냉각이 됐는데 이 와중에도 M&A 관련한 그런 호재성 재료가 있나 봅니다. 그룹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죠?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어제 대한통운을 공개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금호그룹주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와 아시아나항공,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이 그 주인공인데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통운은 장 초반 연중 최고가와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등이 계열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통운 지분 중에 최대 26%가량을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으로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 기대감에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어제 자회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주당 8,800원의 중간 배당을 받기로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외환은행 인수에 쓰이지 않겠느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KNDT는 분식회계설에 휩싸여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제 한국거래소의 분식회계설의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 공시에 대해서 분식회계설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투자자들의 우려가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새내기주인 KTS는 첫날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모가인 2,700원보다는 높은 2,92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지만 장 초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가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KTS는 지난 2001년 KT의 자회사로 설립돼 서울, 경기, 강원권에서 114 번호 안내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내용 있습니까? 예, 어제 코스피가 이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사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점쳤습니다. 삼성증권은 어제 내림세가 코스피 2000선 돌파 이후에 어떤 자연스러운 주가 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의 경기 부양과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 또 국내 증시의 자금 유입이 가시화되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미국의 소비 개선세가 코스피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미국 주가 지수 중 소비에 대한 척도로 꼽히는 모건 스탠리 지수가 2007년의 고점에 가깝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지수가 소비의 척도로 꼽히는 이유는 경기 소비재 섹터 주식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대투증권은 또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이익 중에서 미국 내에서만 창출하는 이익과 규모 그런 것들이 점차 2007년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면서 미국의 소비 개선세가 좀 완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미국의 네오 골디락스를 보이고 있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봤는데요. 골디락스란 서양 동화에 나오는 말인데 이 이야기에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수프가 가장 맛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경제로 비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서도 물가 수준은 낮게 유지되는 그런 좋은 상황을 일컫습니다.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한 숨고르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배당주에 주목하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IBK 투자증권은 지난해 적자 때문에 배당을 못했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IBK 투자증권이 꼽은 종목을 보면요. STX나 동원시스템즈, 솔리테크 등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관심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SK텔레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 이어서 SK텔레콤도 이 배당주의 매력이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SK텔레콤 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KT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배당주의 매력도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0.8% 오르고 있고요. 17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9만 원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서정함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신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녹십자, 이수앱지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단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0.1% 하락하고 있고요. 34,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4,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권역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8,500원입니다. 녹십자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0.3% 내리고 있고요. 13만 6,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3만 5천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입니다. 목표가는 1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2만 원입니다. 네, 이수앱지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수앱지스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16,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16,000원,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남기실 때에는 종목 이름,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까지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서치 가이드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조정이 나왔고 오늘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이 반등 폭도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네. 좀 잠잠하게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 주말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정도의 상승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3거래일 동안 이제 조정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반등을 보임에 따라서 증권주와 조선주들이 이제 같이 동반 상승을 보임에 따라서 아마도 오늘장은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전한 조정이 있었고 점차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저희가 개별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를 받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휴맥스인데요. 휴맥스요. 예. 네. 매수가는 16,500원이고요. 16,500원에 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20%입니다. 20%요. 네. 휴맥스 16,500원에 20%. 네, 지금부터 상담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네, 전화가 감이 약간 먼 것 같은데요. 네. 휴맥스 살펴보겠습니다. 16,5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 수익권이세요, 이분?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라든지 매수하신 비중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또한 이제 휴맥스 선택하신 걸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기업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휴맥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셋탑박스 기업으로 상당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90%가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러한 90% 넘는 비중이라고 한다면 글로벌적인 큰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올해 들어서 매출액 비중이 8천억이 넘는 그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이제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연결 기준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아마 올해에는 1조에 가까운 매출액을 달성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밴드를 제가 이제 차트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16,500원 정도의 지지선을 이제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하신 가격으로 이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러한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추세선을 제가 추세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그 삼각형에 대한 수렴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볼 때 21선에 대한 중심축으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아마도 이제 상승 밴드 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달 정도에는 아마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동사의 상당한 매출액 성장성이라든지 내년도에 스마트 TV에 대한 성장 동력원으로 본다라면 아마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 인식이 이제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16,500원에 대한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25,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누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부터는 홀딩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16,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 비중이 크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또 좀 추가적인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상담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중공업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삼성중공업이죠? 네네. 32,000원에 30%, 11월 초에 매수했거든요. 32,000원에 30%요. 30%요? 예, 근데 지금 수익이 났는데 네네.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수익 나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네. 지금 가격대가 38,000원이면은 수익이 네. 10% 넘게 훌쩍 났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상당히 좋으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32,000원에 30%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최근에 주가 흐름과 같이 상승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주들의 이제 수주가 이어져 오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은 충분히 이제 가능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마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하시는 것이 아마도 매도에 대한 그런 목표치를 목표치를 지금 아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는 지금에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아마 외국인에 대한 매수 규제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외국인에 대한 매수 규제가 꺾이는 순간 꺾이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매도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아마도 지금 상승 부분에서는 현재 가격이 38,200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지금 4만 원대까지의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아마도 3거래일 동안에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홀딩하시는 관점도 유효하겠다고 판단을 두고 있습니다. 네. 문자 상담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이 문자도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NC소프트를 골라봤습니다. 2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9757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NC소프트 현재 가격대가 적정한 가격대인지 어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3만 4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겨울방학이 또 되면은 게임주들 네, 주가 맞습니다. 자체가 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상당히 이제 모멘텀을 갖췄다는 이제 평가가 들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새롭게 이제 런칭이 되는 게임들도 상당히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내년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또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중국 시장을 통해서 마켓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 소폭의 이익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가격대에서의 지지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흐름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마도 25만 원 정도까지 상승 이후에는 상승이 25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전고점 부분이었던 27만 원까지도 충분한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하신 가격대 이탈이 없다고 한다면 전고점 부분이었던 27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충분히 한번 누려보시도록 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상보 25%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13,2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보유하신 기간도 꽤 길고요.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 매도 가격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주가 자체는 현재 8,800원. 대거든요. 지금 손실권역입니다. 이분께서 오래 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손실을 입고 계세요. 상보 어떤 기업인지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보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애가 타실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상보 같은 기업은 제가 작년 초에 이게 관심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마도 이제 터치 패널 관련해서 터치 패널에 들어가는 그 흑연 소자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제가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하락이 다소 큰 모습이긴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과 내년도에 대한 스마트폰 내지는 터치 패널에 대한 그 공급이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하단 밴드에서는 아마도 지지력이 구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관점보다는 아마도 보유 비중을 좀 일단 축소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이평선들 돌파하는 상승의 흐름이 확인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대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다시 한번 10,000원대 돌파가 일어난 이후부터 다시 재접근하시는 방법도 충분한 수익을 누리실 수 있는 구간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좀 슬라우 스타터, 조금은 기다렸다가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이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세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네네.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시세는 조금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자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 전화를 받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국순당이요. 국순당이요. 예. 국순당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20% 샀고요. 20%요. 예. 13,000원에 산 것 같은데요. 13,000원이요. 예. 네.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순당 현재 1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요? 손실이시네요. 예, 손실이네요. 네.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한참 돼요, 지금. 매수하신 지는 좀 시간이 되셨고. 예. 네, 알겠습니다. 국순당 13,000원에 20%,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국순당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담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아마도 이제 국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 막걸리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불면서 급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는 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기업이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그 매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 실적 향상에 따른 주가의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의 주가를 그동안 주가를 이끌어온 그 세력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밴드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시점에서 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주도주에 대한 종목 교체가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밴드권에서는 이제 서서히 분할 매도 차원에서 다른 현재 주도주 종목군으로 옮겨 타시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순당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문자 두 종목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본 문자는요. 네. 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골라봤는데요. 후성 4,4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 가격대에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3610님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4,460원에 20%. 매도 시점 그리고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후성 살펴보죠. 네. 지금 후성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좀 대략적으로 10%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신데요. 아마도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권에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슈가 불거져 나올 경우에는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하락을 보였던 그러한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3,000원대 초반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이제 현재 지금 이평선들에 대한 저항권에 이제 놓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저항권에 대한 돌파가 쉽사리 일어날 것 같다는 판단이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4,000원대의 가격권에서의 다시 한번 밑에 하락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종목에 대한 종목 교체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대해서도 아마 정책적인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금은 손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내년장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한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9757님께서 문자를 더 보내주셨어요. 종목 진단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주셨다고요. 기분이 상당히 좋다고 하십니다. 저희도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9757님 문자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KNDT입니다. 오늘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한가인데 따라가면서 팔아야 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매수 가격이 9,500원이거든요. 비중도 20%. 손실이 지금 상당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좀 받고 있는데 일단은 사측은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KNDT 제가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는데요. KNDT입니다. 네.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은 9,500원, 비중은 2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가 저번과 같이 또 한번 좀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최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KNDT 지금 잠시 종목 검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찾았는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손실이 지금 크신 상황이십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9,000원대시면 거의 이제 절반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 기업에 대해서 분식회계라는 그러한 그 이슈는 상당히 종목에 대해 큰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당장의 실적 개선도 크게 나오지 못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하한가가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은 빠져나오신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도 손실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을 확정 지으시는 것이 아마도 다음에 대한 심리 회복에 대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네. 전기전자 쪽 자꾸 유망주로 나오길래 삼성전기에다 내가 128,500원에 128,500원이요? 예, 매수를 했는데 네네. 거의 한 일주일 지나도록 별로 진전이 없고 그러길래 네. 요즘 다른 종목 보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물론 주식을 투자하면은 길게는 한 6개월도 보고 그런다 하지만은 좀 빨리 갈아타가지고 수익을 낼까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놔둬야 수익이 날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는 갈아타는 것도 괜찮았는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요즘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죠. 이 전기전자에서 조선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다시 화학으로 매수가 넘어갔다가 어제는 또 통신까지 또 이렇게 매기가 확장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기 12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단기로 좀 수익을 거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비중은 한 10%요.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네.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가 밴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루하실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 내년도에 대해서 LED 업황에 큰 폭으로 이제 향상될 것이라는 그 전망치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큰 주가 흐름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제 매수에 대한 주체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매수 주체의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은 상황이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도 다른 종목에 대한 증권주라든지 최근에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업종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한 내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의 상승이 보이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시 한번 LED에 대한 그 열풍이 불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조금 기다리실 거라면은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되겠지만은 정 다른 종목을 원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죠? 아마도 지금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금융업종이나 아니면 은행업종 내지는 증권업종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증권이라든지 이렇게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산 갈매기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량 종목 추천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융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 두 종목 잇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캠텍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장기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조정이 하면 매수를 하고 기다렸는데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매도 가격은 어느 선으로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캠텍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상당히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세적인 추세 추동형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은 아마도 싸게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에서부터 따라붙는 그런 전략보다도 상승폭이 과대했던 모습인 만큼 아마 조정도 아마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매수하실 수 있는 밴드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6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었던 14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조정을 보인다고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관점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회사의 지금 향후 성장성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1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구간에서는 분할적인 매수 접근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스코 ICT 질문을 하셨습니다.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 가지고 계시는데 3363님.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한번 문자를 주셨죠. 이 정영환 전문가께서 진행을 하실 때 몇 번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포스코 ICT. 당시에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포스코 ICT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과연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어느 선에서 잘라주면 좋을지 이분께서 비중도 한 50% 현재 싣고 계시거든요. 살펴보죠. 네, 비중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하락이 상당히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가장 주력 회사로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콘과 이제 포스데이터의 합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이 회사의 지금 사업에 대한 그런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아마 LED와 지금 스마트 그리드 쪽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해서도 아마 이러한 현재 구간에 대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저가에 대한 메리트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출액과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ICT 본사에서 얘기하는 그 매출액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대한 매출액 증가세를 본다면 현재 주가보다도 상승률은 훨씬 더 크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내년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산정하게 된다고 하면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비중을 줄이실 만한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요. 아마도 다시 한번 9,00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매수하신 전략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는 않고 네, 지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상승 추세 누려보시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시에는 다시 한번 비중 축소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전략이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비슷한 유형의 종목입니다. 매수를 좀 고점에 하셨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만도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만도 상담 요청하신 분이 4219님이십니다. 이 만도 14만
81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 현재 담고 계시고요. 만드 차트를 보면은 14만 5천 원 선 기록한 이후에 쭉 내려왔다가요.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비중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만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결론 내리자면 이제 걱정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아마도 이제 얼마 전에 발효가 됐던 FTA에 대한 그 관세 철폐에 의해서 동사는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 대한 그 가격 밴드는 현재 매수하실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기조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미래 향후 전망은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홀딩하시는 관점이 유리하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에서부터도 전고점 부분이었던 15원 까지도 충분히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증시의 고점이 여기까지 올라가나요? 현재 202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은 0.7%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이 0.2%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